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굉장히 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어제 언제냐면 오후 10시지만 실제로 이제 요 내용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10월 달에는 계속해서 수익을 좀 이때는 뭐 매도한 게 없으니까 보유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손실을 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고점스러워서 보유 종목들 본전 탈출했습니다. 시장은 맨날 열리니까 좋은 기회를 기다려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고점스러운 자리죠. 고점스러운 자리. 고점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아냐면 이런 그 CCI라는 보조지표 그리고 이게 스토캐토티인가 제가 항상 발음할 때마다 힘든데 자 여기 과매수 구간 그리고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는 이 꼭지를 항상 보여줬었고요. 꼭지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 밑에 하단선에서는 CCI는 마이너스 100 그리고 슬로우에서는 20포인트 찍을 때 그때는 다시 사볼 만한 자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고점 찍고 지금 이제 음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다 청산을 했던 겁니다. 코스닥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코스닥인데 내가 그러면 어디쯤에서는 물량을 늘리고 어떨 때는 물량을 좀 정리하고 줄여 나가는 게 좋은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기술적으로 보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매매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첫 번째 1차 상승, 그 다음에 2차 상승, 그 다음에 3차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 하단을 깨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추세선이 늘 지지가 받던 자리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저 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자, 월스트 시나리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또 끼워 맞추기식을 한다면은 전 저점을 연결해서 대략 이런 자리니까 이쯤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만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항상 비껴서 가는 경우가 거의 99.9%였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고점에 다시 꺾여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 이 지금 CCI 보조지표 봤을 때는 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나와서 저점의 자리를 보여줄 때가 많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점의 구간. 근데 지금 이제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마이너스 100포인트는 깼다가 다시 올려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내일자 다시 이제 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 꼭 항상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꼬리 주면서 올라갔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갭으로 눌러버리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외에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시외로 다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경우를 항상 생각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 월요일장, 빠르면 월요일장, 그러면 화요일장까지도 아마 밀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자 고점 찍고 난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정도가 걸렸고요. 여기도 고점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거래, 7거래일 동안은 한번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이제 하나, 둘, 이틀 나왔어요. 3, 4, 5, 6, 7. 아직도 4일이나 더 나와야 된다,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곡소리가 나오고, 아직도 막 손가락이 건질건질해서 막 매매를 한다면은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움츠리고 잘 버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매매를 그래도 했어요. 자, 이렇게 어제 정리하고 난 뒤에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세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 패키지. 한국 패키지를 이제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잠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4점 몇 %. 자, 두산 퓨어셀은 이제 본전 탈출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순간 이게 3분봉인데, 자, 보통은 이 전 고점, 그 다음에 전 고점을 뚫고 난 뒤에 지지하고 올라가는 자리를 저는 매수하는 거를 항상 선호를 했었는데, 자, 이 자리 좀 빨리 좀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여기서 깔짝댔어요. 그러다가 돌파하지,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아래로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데 이거 손쓸 겨를 없이 확 떨어집니다. 더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뻔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동물과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꼭지에서 45,700원이 제일 마지막인데 45,800원에 굉장히 큰 물량을 실어가지고 여기 이전 저점, 이전 저점이 저항이 될 것 같아서 올라가다가 저항이 될 만한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좀 더 떨어지더라고. 그 이후로 떨어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몇 분 더 보고 이제 두산 퓨어셀은 보지 않았는데,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던 그 매매는 일단 실패한 매매고요. 단지 이제 본전에 탈출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인데요. 이 현대공업도 오늘 좀 아침에 그 급등주의 검색식, 그리고 검색식을 통해서 내가 어디쯤 매수하면 어디쯤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가, 저의 개인적인 매매 기준을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을 아침에 이야기했었고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저는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도하는 거죠. 요거는 차트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매수하고 수익 낸 거 보여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그래, 네가 매매해서 수익이 냈으니까 그거 어디서 매매했는지 나 궁금하다, 한번 보자. 그래서 나도 그런 자리가 온다면은 참고해서 매매하는데 한번 도움이 되도록 해볼게.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이 친구는 박스를 만들면서 잘 올라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믿을 순 없어요. 믿을 순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박스, 이 하단에서 중장기 이평선을 끼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매물대를 돌파할 때 나온, 첫 번째 돌파 때 나온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면, 그것도 그 1,000억 이상이 시가총액보다 더 크게 터진다면, 혹은 그 비슷하게 터진다면 그 종목은 굉장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만약에 따라잡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놀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박스가 뭐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올라갔다면은 그때는 이 꼭지에서 잡으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흘렀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허락하진 않을 거예요. 거래가 크게 터졌던 종목들은 대부분 빨리 올라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매수의 타이밍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바로는 뭐냐면, 기준선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21선을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갔다면, 자, 이번에도 그 상승의 각도,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그런 자리에서는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 볼만한 자리, 그러면 여기서도 11선과 21선 사이 여기서도 매수해 볼만 하고요. 만약에 이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행보하면 11, 21선이 이제 여기 이제 이 저점 위로 안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전 저점 혹은 이렇게 살짝 짝꿍댕이로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이런 자리에서 혹은 여기서도, 자, 이런 자리에서 이 하단 부분에서는 좀 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사실 이 종가에 좀 샀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오늘 아래 꼬리 주면서 이 하단선스러운 자리, 이 자리를 터치를 하길래 9,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9,0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니까 다시 기술적으로 다시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윗꼬리 주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다시 얘가
또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살짝 깨지면서 이 자리 대략 한 8,5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1차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더 떨어졌다면은 그 다음 또 매매해 볼 만한 자리는 이전 고점의 자리, 두드렸던 이 저항의 자리가 떨어지더라도 7,800원, 7,900원은 지지가 강하게 한번 빡 돼서 한번 빡 올라갈 만한 자리라는 거죠. 자, 이 자리를 깨고 다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깨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 이 자리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여기 이제 저항이 될 만한 자리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밑에서 또 위까지 대략 한 11% 정도, 13%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구간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만약에 이제 1차 매수를 했고요. 뭐 2차 매수는 이쯤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예측과 대응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추세 따라 움직이는 21선 따라 움직이는 이 자리가 깨지면서 떨어진다면은, 저는 아까 봤던 이 코스닥처럼, 자, 이 추세선 따라가다가 이 추세 아래를 깨면은 다시 이 추세선은 상단선은, 이 추세 하단선은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매매할 때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럼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선도 한번 그어보고, 혹은 이평선을 이용을 한다든지, 뭔가가 분명히 기준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단기적으로도 이제 5% 이상 이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매한 한국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장 시작 전에, 어제도 그렇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 그 골판지 그 기업들 만드는 그 기업들이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나머지 골판지를 통해서 이제 그 포땡땡으로 인해서 그 택배, 그리고 택배를 싸는 골판지 포장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 또 수혜가 또 단기적으로 빡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패키지 이렇게 한번 수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중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는데, 자, 3분봉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제가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1분봉을 한번 볼까요? 1분봉을 보면 한번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다시 눌러지죠. 이 눌러졌을 때 이 하단에서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단에 사면은 어떻게 돼요? 이 그 CCI의 과매도 구간에서 물론 살 수 있어요.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인다면. 그러나 저는 이제 돌파 매매 기준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났어요. 네. 수익이 났고, 이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상승 VI가 걸리는 자리였는데, 저는 그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제가 매도를 하니까 고점의 자리죠. 더블봉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깨지고 있죠. 네. 근데 이 종목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 패키지 이제 일봉상 봤을 때는 일단 올라가는 어떤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뭐 1,000억씩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옆으로 좀 길게 찍 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자, 이전에 이 박스죠. 이전에 이런 그 바닥권의 박스에서 첫 번째 상승, 그리고 얘는 옆으로 행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가고 또 눌렀다가 다시 가고, 이러니까 매매 타이밍은 참 잡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인 전 고점을 다시 터치했고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터치하러 오늘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거래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동반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좀 별로 안 이쁘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만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자, 뒤로 꺾인 자리들은 물론 21선이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서 21선 노란색 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여기도 21선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어쩌면 잘못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차 상승 이후에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지, 이 뒤에서는
자리를 또 만드는 걸 보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 능력껏 제가 아는 만큼 아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는 그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한 내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제 관심 종목은 이제 테림포장, 그리고 넥스트 BT, 한국파마,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그 파워넷, 지에논 에너지, 옴니 시스템입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면 내일자 이 종목들을 봐서 또 매매해 볼 만한 자리 같이 한번 공유하고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